안녕하세요.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입니다. 황희준 씨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말 정도에 영상이 A씨 계정을 통해서 유포되었을 때만 하더라도요, 황희준 씨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쓰레기 중에 쓰레기였다가요, 며칠 뒤에 황희준 씨의 입장문이 나오게 됩니다. 자필 입장문이었고요,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은 아주 잘 쓴 글이었습니다. 허위 사실을 게재했다, 그러니까 불법 촬영물이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말을 했고요, 사생활 영상이 유출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생활 영상이라는 것들은 불법 촬영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성관계 영상이라는 자극적인 내용들을 피할 수 있는 사생활 영상이라는 것들, 그 유포자를 찾아내서 엄벌에 처할 것이고 선처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여론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황희조 씨도 보호받아야 하는 하나의 사람에 불과한 것이다. 성폭법의 보호 대상은 여성이 한정되는 것들이 아니라 남성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황희조 씨도 피해자에 불과한 것은 아니냐. 성인 남녀 사이에서 합의하에 촬영한 사생활 영상이 유출됐다 그러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피해자이다. 그걸 유포한 사람을 잡아야 된다. 최근에 갑작스럽게 변동사항이 생기게 됩니다. 뭐냐면 황희조 씨가 불법 촬영물의 피의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피해자로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수사기관에서는 황희조 씨를 불법 촬영물의 피의자로 수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렸습니다. 그 뉴스가 나온 직후에 황희조 씨의 변호사들이 곧바로 내놓은 입장은 이랬습니다. 동의하에 촬영된 것이다. 그러면서요, 적극적으로 동의하에 촬영됐다라는 논리들을 세우는데, 이 논리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카찰죄에서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세우는 논리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인관계였다. 두 번째는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중간에 만나서 합의하에 삭제를 했다. 삭제를 했다라는 거는 그 상대 여성 또한 이게 촬영물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동의하에 촬영된 것들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일단 삭제를 했다가 그 뒤에 다시 교제를 하면서 촬영한 것들이 있는데, 촬영에 사용된 도구가 몰래카메라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황희조 씨의 개인 휴대전화였고, 휴대전화를 가지고 누구나 눈에 띄는 장소에다가 설치를 해서 촬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묵시적으로 상대 여성도 동의한 것이다.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게요, 황희조 씨가 만약에 이걸 불법 촬영물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최초 유포자로 알려졌던 A씨를 잡기 위해서 B씨에게 연락을 해서 황희조 씨가 A씨를 고소하는 일들이 있었겠느냐 라는 식으로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해 여성 B씨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동의를 거치지 않은,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영상들도 포함되어 있다. 여러 차례 거부 의사, 싫다는 의사들을 표현하기도 했고, 그리고 B씨가 형사 고소를 할 당시에 A씨, 유포자로 알려진 A씨 뿐만 아니라 황희조 씨도 고소를 했다 라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카찰죄에서는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흔히 보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카메라 앵글이나 각도들을 보면서 확인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그런 것들이 없다는 가정하에서는 그 영상물을 보면서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카메라 렌즈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눈과 눈이 마주친다라는 거죠. 피의자로 몰려있는 남성은 뭔가 카메라를 의식을 하거나 중간에 각도를 좀 바꾸거나 이런 행위들을 하는데, 여성은 그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눈이 그냥 이렇게 뭐 다른 걸 하고 있다거나 초점 자체가 흐려지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것들이 보여지기 쉽죠. 근데 수사기관에서 이제 피의자로 전환을 하면서 아마 그 영상물을 확보했을 것이고요, 동의 없이 촬영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피의자로서 핸드폰으로 촬영을 했다, 연인관계였다, 그리고 그 촬영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대방도 인지하고 있었다 라는 식의 남성 피의자 쪽에서의 변론의 요지가 사실은 명확한 명시적인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들에 대한 반증이 되기도 하거든요. 더군다나 제가 이거 봤을 때요, 영상물들을 황희조 씨가 조금 습관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강한 추정이 좀 들거든요.
왜냐면 교제를 하던 중에 그 여자친구도 인지를 하고 삭제를 하는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또 추가적인 촬영이 있었다라는 것들은 불법 촬영물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가지고요, 황희조 씨에게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라는 것들이고, 그것은 B라는 여자친구, 전 여자친구에 한정되진 않을 거고 C, D, E, F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추정을 하냐면, 지금 A씨가 구속이 됐다라는 뉴스도 떴거든요. 근데 구속이 됐는데 맨 처음에 황희조 씨가 A씨가 친형수 매니저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때 선처가 없고 엄벌에 처하겠다라고 했었죠. 근데 황희조 씨가 A씨에 대해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가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A씨의 논리가 뭐냐면, 내 계정이 해킹당한 것이다, 나는 이거 모르는 영상이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충분히 논리적으로 맞을 수 있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특별한 이슈들이 없는 이상 친형수가 그걸 갖다가 전 여자친구인 것처럼 자기를 속여가면서 올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 친형수 A씨가 범죄 경력이 있을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요. 친형수라는 거는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요 피해자 중에 하나로 보이는 황희조 씨가 처벌 불응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구속을 했다라는 거는, 제 추정입니다만은 A씨가 증거인멸의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것들을 포착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증거인멸이 뭘까요? 이미 유포한 영상 외에 다른 영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거는 제가 가정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황희조 씨가 맨 처음에 입장을 발표를 할 때까지만 하도록 황희조 씨는 A씨가 자신의 친형수 매니저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장 최측근이었던 친형수이자 A씨는 자기를 고소하는 과정들도 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킹을 당한 것이다 라는 A씨의 주장도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A씨의 주장 자체가 좀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왜냐하면 A씨가 그 황희조 씨의 핸드폰을 보관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은 확인이 되는 거고요. 보관하고 있었던 핸드폰을 분실해서 제3자가 그걸 취득을 했는데, 제3자가 황희조 씨를 겁박을 하면서 왜 하필이면 A씨 계정을 활용을 했을까요? A씨 계정을 활용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제3자도 황희조 씨 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죠. 뭔가 이상한 거죠. A씨의 말 자체를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떤 증거인멸의 우려들이 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강하게 추정이 됩니다. B 말고 C, D, E, F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뭐 우리가 지금 모여가지고 C, D, E, F가 누군지 맞춰보자 이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 황희조 씨의 영상 촬영이 습관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많은 영상들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 영상 중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카메라 의식하는 듯한 영상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또 뭐야 또 찍어? 그러면서 꺼버리는 영상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예컨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영상이 촬영되고 어떤 액션들이 있고요, 한참 된 다음에 남성이 와가지고 끄는 영상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아니면 그 여성이 나 이제 씻으러 갈게 그럴 때 살짝 와가지고 남성이 끄는 영상들, 그런 영상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황희조 씨는 불법 촬영한 영상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수사의 대상에 올라가지고 피의자에서 기소가 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피해 여성 B씨의 말에도 약간의 모순점은 있습니다. 뭐냐면 황희조 씨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가지고 소극적으로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거부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영상들 같은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라고 볼 여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영상물에 대해서 얼마만큼 수사기를 확보를 하고 있고, 그 영상물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취지의 그런 영상들이 존재한다 그러면 황희조 씨가 불법 촬영물을 촬영했다라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황희조 씨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피해 여성 B씨가 황희조 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 만약에 지금 B씨의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들을 유출을 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좀 압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지금 뭐 B씨의 신상에 대해서 방송인이 기혼 여성이다 이런 식의 말들이 나오는데, 그 정보가 만약에
이러한 전략 하에서 황희조 씨의 변호사 쪽에서 나갔다 그러면 저는 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폭법, 특히 카차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다룰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뉴스를 좀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 제 나름대로 의견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인 이슈들이 있거나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이었고요. 저는 항상 당신 편입니다. 감사합니다.